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예절 기본 1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의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우리가 실습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인턴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사실은 교내에서도 교수님을 대할 때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많은 어른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 범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매너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악수부터 명함수수부터 상석, 기타 등등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진열정이라는 분이에요. 이 진열정 분의 하루 일과를 같이 함께 볼 텐데 과연 이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진열정이다.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땡땡 병원에 출근하게 되었다.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에 남자 한 분이 계셨으나 처음 보는 분이라 망설임 없이 모른 채 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벌써 대리님이 앉아 계시기에 안녕하십니까 말하면서 예의 바르게 먼저 악수를 청하니 매우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팀 회의 시간. 나는 신입 직원으로서의 열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회의실에서 스크린이 정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역시 나의 열정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대견했다. 네, 미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원무과 과장님을 만났다. 당연히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나의 인사에 과장님도 참 인사성이 밝다고 생각하며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았다. 자리로 돌아오니 마침 내 자리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네 누구세요? 라고 상냥한 목소리로 받았지만 모르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대회의실이 어디냐고 하시길래 나는 마침 다른 직원에게 받은 명함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렸다. 드디어 퇴근 시간. 계단을 내려가는데 과장님께서 올라오고 계셨다. 난 오전에 뵙고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지하철로 달려갔다. 오늘은 정말 완벽하고 즐거운 하루였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진열정 신입직원의 하루는 정말 완벽했을까요? 조금은 민망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진열정님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지는 인턴 생활을 하면서 신입직원으로서 실습을 나가서 또는 사회에서 교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자잘한 실수들을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20살까지는 학생이라고 합니다만 20살이 넘어서는 물론 대학생분들이긴 하시겠습니다만 사회생활과 대학생, 학생 신분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동기든 후배든 선배든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이들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론 업무 능력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만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 기본적인 매너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지하철을 탈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에티켓, 7대 에티켓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고 매너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이 단어는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한번 제가 퀴즈로 한번 내드릴게요. 화장실을 갈 때 노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땡땡이라고 하고 그 노크를 하는 데 있어서 똑똑 두들기느냐 아니면 주먹으로 쾅쾅 두들기냐는 땡땡이라고 한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여기에다가 에티켓이랑 매너랑 에티켓을 한번 순서대로 넣어 보시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정답은 에티켓과 매너 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 노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있다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문을 똑똑 두들기느냐 쾅쾅 두들기냐는 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너는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에서 길을 가는데 교수님을 배웠다. 모른 체 하고 그냥 지나간다. 아니면 인사를 한다. 이거는 에티켓이 있다, 없다인데 만약에 인사를 하는데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매너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실습이나 인턴을 나갔을 때 상사분들을 대하거나 고객분들을 대할 때도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너가 좋다, 나쁘다 또는 한다, 안 한다에 에티켓이 있다,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에티켓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매너, 어떻게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인사일 텐데요. 사회생활을 할 때 교수님을 뵐 때 우리 인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인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인사를 못하는 그 기준을 살펴봤더니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쳐서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기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는 과연 교수님 나를 알아볼까? 저 상사분이, 저 과장님이 과연 나를 기억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적절한 인사 시기를 놓쳐서 이런 에티켓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티켓을 지켜서 인사를 하게 되더라도 인사를 할 때 거기에만 정말 진열정님처럼 까딱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인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맞지 않게 했을 때 굉장히 실수를 하게 되고 서로 민망한 사태,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인사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목례, 보통례, 정중례로 나눠지는데 이 인사는 가장 중요한 건 각도가 아니라 허리로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목례는 고개만 이렇게 고개만 움직여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개가 아니라 허리로 각도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다면 일어나셔서 고개만 이렇게 까딱거릴 때랑 허리를 움직여서 각도를 잴 때를 한번 차이를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목례는 15도라고 하는데 물론 각도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가벼운 인사, 목례를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겠죠. 그래서 목례 같은 경우에는 복도, 좁은 복도에서 상사분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는 복도에서 목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과 거리가 멀 때 그럴 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큰 정중례보다는 가볍게 목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되게 민망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진열정님은 화장실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화장실에는 서로 민망한 이런 상황이니까 가볍게 목례로 눈인사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대할 때 방금 뵀는데 5분 후에 또 뵙고 5분 후에 또 뵀을 때는 정중례나 보통례보다는 가볍게 목례와 눈인사 정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사고 출퇴근 시에 배웠을 때 정중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중례는 큰 사과와 감사 표시일 때인데요. 가령 우리의 직무 중에 고객분들을 만나 뵐 때, 즉 병원에 오시는 우리가 인턴을 나갔는데 실습을 나갔는데 병원에 오시는 고객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그때 감사 표현과 사과 표현을 해야 될 때는 정중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병원 내에서 실습을 나갈 때 또는 인턴을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아마 정중례를 정말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안녕하십니까도 있고 안녕하세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할 때는 안녕하세요보다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인사를 한다 안 한다는 에티켓이고 그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너적인 부분에서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시면 사회생활 하실 때 상사분을 대하실 때, 교수님을 대하실 때 분명히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규칙인데요. 상대방을 눈을 바라보고, 완전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눈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셔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눈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체크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밝은 표정과 함께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누구한테 혼났다고 해서 좀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하긴 하는데 잔뜩 찌푸른 얼굴로 인사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도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가벼운 표정을 좀 가벼운 미소를 띤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령 하는 가벼운 표정으로 하시면서 인사를 건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쾌한 목소리로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표정이 좋다면 음성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이 또는 밝은 미소를 띤 얼굴이라면 분명히 음성도 그에 맞게 연출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인사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인사를 상대방에게 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기꺼이 기분 좋게 받아줄 수 있는 인사인가는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의 상황에 치우쳐서 인사를 대충 하고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그 상황에 실수한 부분을 되돌리기 힘들게 되는데요.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마땅히 해야 될 일, 인사를 제대로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인사는 가장 기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꼭 잘 해보시고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인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자리가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그 상황에서 허리를 숙여서 한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라는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건은 눈을 바라보고 밝은 표정으로 상쾌한 목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시면서 본인 얼굴을 보시면서 하셔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사 제대로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에 이어서 두 번째 인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내드립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앵글로색슨계 민족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눈 인사법으로 현재는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 감사, 하회 따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마주내어 잡는 일을 의미합니다. 뭔지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인사, 우리가 하는 고개를 숙여서 하는 인사와 또 다른 방법이죠. 네, 바로 악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악수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실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사회를 나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실습이나 인턴을 나가다 보면 어르신들 대할 때 악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경우는 보통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4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악수를 친구랑 만나도 하게 되는데 아마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30대 같은 분들도 악수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친구분들과. 하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어른들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악수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악수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한번 OX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다.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네. 두 번째, 오른손으로 악수해야 한다. 네. 동그라미 X. 반갑다는 의미로 악수한 손을 계속 흔든다. 동그라미 X. 뭘까요? 악수 너무 쉬운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 X로 하려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다. X입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악수는 글로벌한 문화이고 글로벌한 문화에서는 레디 퍼스트라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여성이 악수를 먼저 남성에게 청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른손으로 악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 원시적부터 흘러가게 되는데요. 오른손과 왼손의 쓰임이 사실은 달랐대요.
오른손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밥을 먹을 때 많이 쓰여지는 건데, 왼손은 사실은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 쓰는 손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상대방과 악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당신을 해칠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갑다는 의미로 악수한 손을 계속 흔든다. 악수한 손을 계속 흔들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2번 정도 흔들면 반동으로 2번 반 정도가 되는데요. 뒷부분에서 악수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수는 기본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반가움과 감사 등을 나타내는 인사법인데요. 인사법 중에도 약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시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악수를 청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장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턴 실습을 갔을 때 우리한테 악수를 청하시게 되겠죠? 우리는 병원장님한테 악수를 청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진열정님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본인이 막 신나서 악수를 청했잖아요. 그게 조금 실례가 될 수 있고요. 그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뒤에서 약간 언짢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자가 연소자한테, 나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악수를 청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이나 인턴을 나가시게 되고 앞으로 진짜 신입 직원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수를 청할 일보다 받을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요. 악수 청하시면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설명했지만 여성이 남성한테, 선배가 후보한테 악수를 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실제로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여성이랑 지위가 높은 사람이랑 만나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사회 경험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저는 강의를 진짜 기업에도 굉장히 많이 가고 대학교에도 교육을 많이 갑니다만, 그 강의를 갔을 때 강의 장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저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본부장님, 사장님, 그러니까 대표님들 또는 이사님들, 그리고 지점장님들 내지는 대학 교수님들, 학부장님들을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대부분은 남성분들이 거의 90%가 넘으세요. 그럴 때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저는 여성인데 연장자,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났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떠한 교과서적으로 매뉴얼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나 제가 1년에 한 3,000명에서 4,000명을 만나뵈면서 쌓였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한 지위가 정말 저랑 많이 차이 나는, 가령 주임과 차장급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는 보았을 때 최소 15살, 평균 15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보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여성한테 악수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나뵀던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매너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여성의 손을 함부로 덥석 이렇게 악수를 청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면, 제가 악수 청해도 될까요, 강사님? 이라고 멘트를 하세요. 그리고 손을 살짝 이렇게 바지에 닦는 신용을 하시면서 악수하는 손을 내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받는 예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강사님 악수를 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악수할 손을 살짝 닦으시면서 저한테 정중하게 악수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 저도 기분 좋게 악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깁스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장님이나 원무과 과장님이 저한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사실은 깁스를 오른손으로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악수를 청하신 상대방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러한 기본적인 매너들을 신입 직원이나 인턴이나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많이 교육하는 이유가, 사회에 나가서 실수하지 말아라, 직급이 높아질수록 이런 기본적인 예의 매너들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다, 수정할 기회가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되게 열심히 들으셔야 나중에 경험이 많아지고 직급이 높아졌을 때 후배들한테 실수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포인트를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반드시 오른손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악수한 손을 흔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흔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리듬감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로봇 같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2번 정도 흔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2번 정도 흔들면 반동으로 2번 반이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쵸? 반동으로 2번 반이 되죠? 네, 혹시 옆에 같이 누군가 듣고 있다면 지금 같이 실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번을 하면 반동으로 2번 반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병원장님을 만나고 과장님들을 만나고 높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반갑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그럴 때는 사회생활에서는 같이 이렇게 같이 리듬을 타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센스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상대방의 눈을 보고 악수를 한다는데요. 별표 5개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우리 보통 악수를 하는 손을 내밀 때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어디를 보나요? 내밀 때 내 손을 보게 되죠? 해보세요, 한번. 맞아요. 우리는 늘 악수를 할 때 손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보통 그게 익숙한데 이거는 글로벌 문화라고 해가지고 악수할 때는 서로 눈을 보고 악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저랑 한다고 생각하시고 내밀어 보시겠어요? 네, 눈을 보고 악수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색하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눈 보고, 손 보고, 눈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눈, 손, 눈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오래 잡은 채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볍게 1번, 2번 하신 다음에 손을 빼신 상태로 얘기를 나누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한 실수가 손이 있을 때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손 끝에만 이렇게 잡는 거는 실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맞잡을 때는 푹 이렇게 엄지와 엄지가 좀 이 사이에 손에 맞잡을 수 있도록 푹 이렇게 손을 맞잡으시는 게 상대방한테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7년, 8년, 5년 전만 해도 팬들하고 팬미팅을 할 때 악수를 몇 명하고 했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그 시점들이 있었어요. 연예인분들이. 그때 연예인분들이 악수를 팬들하고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손을 앞에 내밀고 있으면은 팬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팬들과 함께하는 악수라고 하긴 했는데 그런 악수는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팬을 많이 만나기 위한 연예인들의 서비스였고요. 실제로는 악수는 2손을 맞포개어서 이렇게 끝에만 잡는 게, 손가락 끝에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손바닥을 같이 맞잡는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상대방한테 덜 불쾌하고 기분 좋은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을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네,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아무리 글로벌 문화라고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매너가 있는데 악수한 손 반대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시는 거는 굉장한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글로벌이고 개방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는 인사는 좋지 않다라는 걸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별표 5개입니다. 악수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합니다. 일어나서 합니다. 제가 15년째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되게 많이 만났겠죠? 최소 10,000명은 넘게 만났겠죠? 악수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악수를 할 때 앉아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늘 하는 사람이라 악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단 한 번도 악수를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황상 20명, 30명이 있어서 악수하는 상황이 좀 일어나는 공간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엉덩이를 살짝 떼서, 그러니까 약간 엉거주춤이라고 하죠. 그렇게 엉덩이를 살짝 떼서라도 일어나는 신용을 해서라도 악수를 하는 게 거의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수는 지금 예시는 이제 물론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악수할 때는 반드시 서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악수를 할 때 상대방의 손을 끝에만 잡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잘하고 있죠? 악수할 때는 눈을 보면서 악수한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기분 좋은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가장 이유 있는 악수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악수 사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기간이 2015년이었는데 아마 뉴스 기사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왜 이런 악수를 했냐면 이때 전염병인 에볼라가 유행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전에 반기문 총장이 방문하기 전에 저희가 에볼라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왕래가 잦은 이 분의
업무의 특성상 악수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이 악수가 사실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언젠가는 코로나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도 악수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악수를 이렇게 주먹을 부딪히는 악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식 악수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오늘날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먹을 부딪히는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해결되는 그 시점쯤에는 정말 이 악수들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매너가 중요한 매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수할 때는 손을 보지 않고 눈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별표 5개의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이런 것 또한도 되게 유명한 습관들 중 하나죠. 악수를 할 때 상대방의 손을 당겨서 나 쪽으로 당겨서 하면은 되게 불쾌했던, 그래서 이분의 악수는 되게 유명해요. 네, 검색어에 치기만 해도 사진이 진짜 수백 장이 떠오를 만큼 유명한 악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의 손을, 프랑스 총리의 손을 꽉 잡아서 악수를 뗐을 때 그 손이 되게 빨개가지고, 압력으로 빨개가지고 되게 그 사진도 한때 많이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악수도 유명한데 굉장히 매너 없는 악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악수였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인사법입니다. 자, 우리 정중하게 고개로 하는 인사, 2번째 악수로 하는 인사, 3번째는 이겁니다. 네, 루이 14세 때 생겼다고 전해지고요. 옛날 중국에서 대나무를 깎아서 사용을 했고, 유럽 미주 국가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것의 모서리를 꺾어두는 걸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3번째 인사법이죠. 바로 명암입니다. 명암 수술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명암을 갖게 되실 텐데 이 명암 수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퀴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암은 선 자세로 교환한다. OX 뭘까요? 악수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악수랑 비슷해요. 악수는 제가 앉아서 한다고 했나요? 서서 한다고 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 2번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넨다. 어떨까요? 악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청했죠? 연장자가 연소자한테 청했죠? 선배가 후배한테 청했죠? 그러면 명암은 어떨까요? 한자일 경우 그 자리에서 물어본다.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OXO입니다. 명암도 마찬가지로 선 자세로 교환하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앉아서 명암을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몇만 명이랑 명암 수술했을 텐데 한 번도 앉아서 한 경우가 없고요. 예의상 엉거주춤이라도 합니다. 엉거주춤 뭐냐면, 혹시 지금 앉아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살짝 엉덩이를 들어서 의자 위에 엉덩이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 있죠? 네, 약간 엉거주춤, 기마 자세, 스쿼트 자세라고 할까요? 그 자세로 명암 수술을 하는 거 거기까지만입니다. 아니면 대부분은 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앉아서 있었다 하더라도 명암 수술할 때만큼은 의자를 빼서 일어나서 명암 수술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그냥 명암을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고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넨다고 했는데 중요하죠? 네, 반대입니다. 네, 이건 인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사분한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병원장님한테, 여러분들이 담당 사수분들한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습이나 인턴 때는 명암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명암이 진짜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명암 수술을 배울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명암 수술에 대한 강의도 받으시고 평가도 받으십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경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자일 경우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로벌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영어, 뒤에는 한문, 네, 한자, 한국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례지만
네,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라고 해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을 실수해서 틀리게 부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자로 쓰여 있거나 영어로 쓰여 있을 때 하더라도 정확하게 불러드리게끔 혹시 실례지만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단 이건 안 됩니다. 명함 뒤에 봤을 때 인사드리고 나서 어떻게 불러주면 될까요? 네, 저는 김태희인데요 하면은 네, 김태희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굉장히 큰 실수고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제가 적어도 될까요? 해도 되고 적어도 되나요? 하시는데 안 됩니다. 네. 명함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적는 거는 실례가 되는 게요. 명함은 그 사람의 곧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에 낙서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실례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 명함을 받으셨다면 돌아오셔서 뭐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에 자기 개인 공간에 돌아오셔서 약간의 메모를 하시는 건 좋긴 한데요. 메모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포스트잇 포스트잇에다 쓰셔서 이렇게 부착해 놓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명함은 보통 깨끗하게 보존하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함은 어디에 보관한다? 명함 지갑에 보관한다. 네, 명함은 서열이 어떤 사람이 건넨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건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넬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명함은 어디를 바라보며? 악수는 어디를 바라보며? 눈을 바라보며 건넨다. 받은 명함은 언제 읽어볼까요? 받은 즉시 읽어보는 것이 예의다. 정말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볼게요. 명함은 명함 지갑에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 명함을 준비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금 12년째 쓰고 있는 명함입니다. 네, 저는 이걸 12년째 쓰고 있군요. 좀 더 됐겠군요. 한 13년은 넘었겠네요. 거의 제가 초반에 지금 산 명함인데요. 명함을 사실 때는 사실은 저는 이게 비싼 명함은 아니에요. 네, 아주 저렴하게 산 명함인데 지금 오랫동안 쓰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물에 젖었을 때도 있었는데 잘 말려서 지금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평평한 명함인데요. 명함 지갑 안에다가 명함을 이렇게 제가 지금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명함을 저는 보관하고 있는데요. 명함 지갑을 구매하실 때 제가 잠깐 팁을 좀 드리자면 좋은 명함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함을 보관하는 공간이 한 곳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구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한쪽은 내가 받은 거, 한쪽은 내가 줄 내 명함을 넣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줄 때 한 공간에 같이 보관하게 되면 내가 받은 명함을 실수로 상대방한테 주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을 해요. 제가 왕왕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간이 분할이 되어서 내가 줄 명함, 내 명함과 받은 명함, 상대방한테 받은 명함을 넣을 공간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두 곳이 있는 것이 좋은 명함 지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때로는 어떤 기업은, 어떤 병원은, 어떠한 곳에서는 이렇게 철제처럼 소리가 나는 명함 지갑을 싫어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만 이왕이면은 이렇게 공간이 분할되고 한 번 사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전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비싼 명함 지갑이 아니더라도 요거만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하나, 명함은 반드시 명함 지갑에 보관하는 게 예의입니다. 명함을 받아서 그냥 뒷주머니에 넣거나 안쪽 주머니에 그냥 종이 그대로 넣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막 수첩에 그냥 아무데나 넣거나 아니면 돈 지갑에 넣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명함을 받게 된다면 저는 명함 지갑을 꼭 한번 구입하시면 어떨까 전 제안을 합니다. 사회 기본 매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도 눈을 바라보면서 하고요. 받은 명함은 즉시 읽어보시되 명함을 받으신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안내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소 만나는 사람의 3배 이상의 명함을 챙겨가시고요. 명함이 죄송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걸 부탁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을 배워서 사실은 이 명함 지갑 안에 명함을 충분하게 넣어 다니더라도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명함 지갑 외에도 사실은 명함을 저는 따로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챙겨 다니시는 게 좋고, 상대방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나는 줄 게 없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신뢰, 결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명함과 상대방의 명함은 구분하여 정리한다. 네, 실수하지 않게끔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명함이 인원수에 맞게 있는지 확인을 한다.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명함 지갑은 하의가 아닌 상의 안쪽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 왜냐하면 명함 지갑은 상대방의 얼굴, 나의 얼굴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뒷주머니에 넣으면 우리가 앉을 때 그거를 깔고 앉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쪽 주머니에 넣으시는 것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명함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명함 지갑, 명함을 이렇게 딱 두고 카메라로 어플로 찍으면 그게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저장이 되기도 해요. 그런 어플들이 무료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길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3년 후에 다시 만날지 5년 후에 다시 만날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다시 만났을 때 기억이 안 나요 라는 민망한 상황을 좀 줄이려면 이렇게 어플로 관리하시는 것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수첩에다가 막 다 끼워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명함 어플이 되게 잘 나와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은 일어나서 교환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어나서 교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눈을 보면서 교환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혼자 계시더라도 저랑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수수하면, 명함 수술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명함을 수수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명함을 일부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밖에다가 빼놔요. 이렇게 밖에다가 빼놓고 이렇게 지갑을 덮은 다음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괜히 찾을 때 어색하지 않게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명함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은 상태로 상대방한테 줄 때는 지금 잠깐 보시면은 명함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보통은 여기 보시는 쪽에서 여기 제가 보는 상황에서 왼쪽에는 이름, 오른쪽에는 회사명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어떻게 하냐면 회사명과 내 이름이 가리지 않게끔 이렇게 가운데를 잡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야 회사명과 이름이 안 보이지 않아요.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실습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눈 보시고, 명함 보시고, 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 명함, 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 멘트가 같이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제 명함을 받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이렇게 갑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허리가 자연스럽게 숙여지게 되죠?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체득화되어가지고 외국인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허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명함은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릴 일이 더 많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입니다 하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요때 오른손으로 드리는데 왼손은 제가 어떻게 했죠? 제 손을 받쳤습니다. 제 손을 받쳤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함 지갑에서 명함을 꺼낸다. 이름이 보이도록 명함을 내민다. 두 손으로 받으며 반갑습니다. 인사한다. 그 다음에 누구시네요 라고 인사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명함을 드렸으면서 인사를 건넨다 했을 때 명함을 서로 받았다면 네, 김태희 씨네요. 네, 이 회사에 다니시는군요. 거기 앞에 맛집이 있죠? 라고 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거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받은 명함을 즉시 읽어보되 받자마자 읽어보지도 않고 넣어버리고 정리하는 거는 또 결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가볍게 대화를 한두 마디 정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정말 가볍게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명함 수수, 악수, 그 다음에 인사 이 세 가지 모두 다 진짜 실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 때는 중간중간에 멈춤 기능을 이용하셔서 좀 혼자지만
꼭 일어나셔서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같이 듣고 계시다면, 같이 보고 계시다면 꼭 중간중간에 멈춤 버튼을 누르셔서 꼭 한번 친구와 동료와 동기와 같이 함께 실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저희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